자,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부산 모빌리티 쇼의 가장 핫한 차, 르노의 야심차, 정말 야심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오로라 원. 실제 이름까지 이제 정해졌어요. 이제는 오로라 원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르노 그랑 꼴레오스라는 이름으로 결정된 거죠. 꼴레오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QM6 수출명이 꼴레오스였거든요. 그러니까 QM6의 수출명을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이번에 이 오로라 원 이름으로 정한 거죠.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힌트가 있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XM3가 아르카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명칭을 통일을 하는 것처럼 이번 오로라 원도 꼴레오스라는 이름을 썼고, 앞쪽에 뭔가 하나 더 붙죠. 그랑. 그러니까 완전히 사이즈가 풀체인지로 넘어가면서 한층 더 커지고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랑 꼴레오스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죠. 자, 디자인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디자인과 비슷해요. 하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동급 최초로 들어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이즈도 동급 최초로 커졌고요. 그리고 레벨 2 수준의 자율주행도 동급에서 가장 뛰어난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진짜 르노에서 야심작으로 출시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그랑 꼴레오스라는 게 다시 실제로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 보면은 처음에 사진이나 뭐 예상도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실제로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이 로장주 엠블럼이 이 그릴에 시그니처 패턴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차를 한층 더 커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급에서도 가장 큰 차체, 가장 큰 사이즈도 맞지만 더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더 들어가 있어서 차를 하나 더 커 보이게 만들어주는 요소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닛이나 마찬가지로 이 본인의 형상도 약간은 지금 굴고 있게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잖아요. 이런 요소들도 야, 이 꼴레오스 디자인을 처음 본 분들도 이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느낌을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세 줄로 들어가 있는 이 DRL의 요소도 어때요? 약간 이 좌우 끝을 이어줘서 더 커 보이죠. 그랑 꼴레오스를 보면 가장 처음에 드는 생각이 동급 대비 차가 좀 많이 커 보인다, 진짜 좀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르노에서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거 많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엔진 파워트레인은 과연 어떤 게 들어가느냐, 두 개 나옵니다. 일단은 2.0 터보 가솔린이 나오고요. 요거는 211마력 정도고, 그리고 2.0 터보 가솔린에는 7단 DCT 미션이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211마력이라는 출력을 보여주고요. 많은 분들이 진짜 기다려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1.5 터보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됩니다. 마력도 245마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어때요? 연비를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연비 얼마야? 연비를 궁금해하는데 아직 연비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빨리 차를 타보고 싶기는 해요. 르노가 진짜 이 아르카나를 시작으로 새롭게 부활해 정말 날갯짓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 그랑 꼴레오스의 실제 주행감과 그리고 연비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이전에 아르카나를 탔을 때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단순히 이 스펙만 느껴지는 게 아니다. 이 르노의 아르카나에 이어서 이 그랑 꼴레오스 역시도 아마 기존의 차와 다른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디자인도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되게 많은 긍정적이, 생각보다 차 정말 잘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요소들 중에 이런 세 줄로 들어가 있는 DRL이랑 이 시그니처로 들어간 로장주 엠블럼이랑 연결되어 있는 이 시그니처 디자인이 한층 더 통일된 디자인을 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아르카나가 로장주 엠블럼을 달고 나왔을 때도 어땠어요? 야, 참 차 이쁘다, 잘 어울린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그랑 꼴레오스가 나오면서 이제는 하나의 완성된 느낌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훨씬 더 저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둘러보면은 이런 요소들이 차를 좀 더 커 보이게 만들고 좀 더 각지게 만들게 좀 보여지는데요. 얘가 어쨌든 중형 사이즈, 그러니까 중형 SUV잖아요. 그럼 중형 SUV면 일단 우리가 바라보는 눈높이가 많이 높아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적인 요소도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이 보넷 형태와 그릴, 그리고 이 헤드램프를 보면은 되게 익숙한 듯한 느낌이 들게 돼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조금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 얘기하면은 그냥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디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익숙하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드는 거죠. 그리고 총 3가지 트림이 나눠요. 가격이 공개가 된 건 아니지만 3가지 트림 중에 가장 낮은 거는 테크노, 그 다음에 아이코닉, 마지막으로 저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가장 상위 에스프리 알핀이 있는 거죠. 요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요소들이 달라요. 이 알핀이라 그러면 르노의 가장 고성능 브랜드잖아요. 그러면 알핀을 상징하는 색깔이 뭘까요? 파란색이거든요. 저 파란색의 엠블럼 로고나 그리고 요 그릴이랑 조금 칸이 다른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르노 꼴레오스, 그랑 꼴레오스에 좀 최초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동급 최초 자율주행 레벨 2 수준의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요소들이 와 이거는 일반 소비자분들이 봤을 때 필요한 요소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도 휠 인치, 알핀과 일반 모델의 차이는 이런 식으로 요 공력 휠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공력 휠처럼 이 연비 효율성이라든지 주행에 대한 퍼포먼스를 좀 도와줄 만한 요소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요게 알핀은 완전히 블랙으로 들어가고 테크노, 할게요. 아이코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투톤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휘라치 클래딩 같은 경우에는 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고급지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무엇보다 제가 드는 느낌은요, 차가 진짜 커 보인다는 거예요. 자꾸 크다만 얘기하는데 이 중형 SUV의 핵심은 뭐냐면 이 넓은 실내 공간과 주행 옵션 이런 것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제가 처음으로 느낀 이 그랑 꼴레오스의 디자인은 일단은 예쁘다. 그리고 차가 굉장히 커 보인다. 요 생각이 밖에 안 드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파워트레인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2.0 터보 가솔린 그것도 좋지만 1.5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원할 때 좀 더 가솔린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선택점을 나눠준 것 역시도 소비자분들로 하여금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일단은 그냥 크기 때문에 이 공간도 엄청 넓게 느껴진다는 거죠. 자, 동급 대비 가장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럼 2열을 안 타볼 수 없겠죠? 한번 실제로 타보면요. 자, 휠베이스가 2820이에요. 그러니까 동급 경쟁 모델 대비 가장 넓은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게 딱 처음 타보고 느낀 것도 야, 이거 진짜 이렇게 차가 기대치만큼 잘 나올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휠베이스도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이 패밀리카로 아마 이 그랑 꼴레오스가 인기가 많을 건데 2열에 누가 타요? 가족들과 함께 타고 패밀리카로 사용하다 보면 2열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 넓어야 되는데 지금 이 경쟁 모델 대비 2열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마 그랑 꼴레오스를 타시는 분들도 이거 생각보다 넓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등받이도 리클라이닝 시트가 들어가고요. 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2열에 송풍구와 C타입 담자 2개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타면서 가죽의 소재도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과연 이 가죽의 소재와 이 시트를 딱 탔을 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느냐. 르노는 말이에요, 제가 항상 타면서 느끼는 거는 어느 정도 중간 이상을 하는 만족도를 저는 준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딱 앉았을 때 손이 닿는 이런 부분들 요소들이 가죽으로 다 덮여져 있는데 굉장히 촉감도 좋고 딱 앉았을 때 부드러워요. 여러분들 이 부드럽다 뭐 이런 표현들을 딱 들었을 때는 그냥 뭐 당연히 가죽이 부드럽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차라는 거는 집 그리고 뭐 사무실 다음으로 내가 많이 있는 공간이고, 이 2열 같은 경우에는 가족 혹은 아이들과 함께 타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 시트가 딱딱하고 혹은 불편하다면은 오래 탔을 때 어떨까요? 차에서 있는 시간이 즐겁다기보다는 이거 왜 이렇게 딱딱하냐, 빨리 내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그랑 꼴레오스를 딱 2열에 탔을 때는요, 이 시트도 굉장히 착자감도 푹신푹신하고, 저는 무엇보다 이 바닥이 평평하고 공간도 넓고 요 딱 그 시트의 포지션이 굉장히 좀 편하게 되어 있어요. 딱 이렇게 앉았을 때 의식하지 않고 편하네? 이 편하다라는 포괄적인 이야기가요, 레그룸이 넓고 헤드룸이 넓고 이게 그 끝이 아니에요. 되게 복합적이거든요. 근데 복합적으로 딱 그냥 앉았을 때는 편하다 라는 생각, 넓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뒤에도 한번 가서 볼까요? 자, 그리고 뒤쪽 테일램프도 보면 요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요런 테일램프도 이 커버가 씌워져 있으면서 좀 고급스럽죠. 이전에 아르카나도 되게 이 후면 디자인이 예뻤거든요. 근데 이 꼴레오스 디자인 역시도 심플하네요. 지금 이 꼴레오스는요, 그 전면과 측면, 후면을 딱 둘러보면은 잘 나눠져 있어요. 큼지막한 포인트들이 잘 들어가 있으면서도 테일램프와 헤드램프를 심플하게 가지고 가서 소비자로 하여금 딱 봤을 때 이게 지금 포인트가 요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차 자체가 중형 SUV이기 때문에 막 조잡하게 막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넣어버리면 금방 질리게 돼요. 근데 제가 르노차 설명할 때 뭐 예전 QM6, 아르카나 설명할 때 뭐라 그랬죠? 차 볼 때는 이따 화려하면서도 금방 질리는 디자인이 있고, 보면 볼수록 이거 처음에는 그냥 무난했는데 보면 볼수록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르노차는 후자예요. 보면 볼수록 화려한 느낌은 없지만
질리지 않고, 야, 지금 봐도 예쁘고 나중에 봐도 예쁘고, 그냥 어느 순간 딱 슬쩍 봤는데도 예쁜 요런 것들이 저는 이 르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데, 이번 그랑 꼴레오스 역시도 보면 볼수록 질리지 않은 디자인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요거 지금 레터링 색이 다르잖아요. 요거는 이제 중간 트림이 아이콘이기 때문에 이 골드 느낌이 좀 있는 거고, 가장 위에 모델의 알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요소들이 있어요. 저건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트렁크 공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트렁크 여는 버튼은 어디 있을까 하면 요 밑에 있습니다. 요 밑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전동 트렁크는 들어가고요. 돔급 비교했을 때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당연하게도 중형 SUV이기 때문에 수납 공간 넓어야겠죠. 근데 이전에도 굉장히 넓었고 활용성도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 차이점은요, 이런 마감들 역시도 조금 더 신경 쓰고, 그리고 이 리터도 2034리터예요. 공간도 당연히 굉장히 넓죠. 자, 근데 여러분들 2034리터는요 2열을 폴딩 했을 때 나오는 총 수납 공간입니다. 근데 진짜 보면은 진짜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막상 나온 거 보니까 차 진짜 잘 나왔다. 그냥 뭐 엄청나게 화려하고 막 서프라이즈한 이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타 이상으로 생각보다 잘 나왔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모델은 가장 상위 모델인 에스프리 알핀이라고 하는 트림입니다. 자, 알핀이라고 하는 거는 르노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알핀을 상징하는 게 바로 블루거든요. 그래서 이런 레터링 포인트도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런 가니쉬도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존과 다르게 휠 역시도 블랙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루프도 뭐예요? 아이코닉 같은 경우에는 차체색과 동일한 게 들어가는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루프도 블랙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게다가 이 모델은 무광 컬러가 들어갔죠. 이런 것들도 파란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들 어때요? 제가 지금 이 실물로 봤을 때 느낌은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도 파란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져 있네요. 자, 그리고 실내 드디어 타봤어요. 외관은 우리가 많이 보여드렸지만 실내는 과연 어떻게 바뀔지. 근데 옵션들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동급 최초로 하이퍼 스크린이 적용됐어요. 이거 E클래스도 가장 상위 모델인 가장 높은 모델에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중형 SUV인 르노의 하이퍼 스크린이 그대로 적용돼요. 자, 아까 주행했을 때 레벨 2에 가까운 자율주행 2 시리즈가 들어갔다고 주행에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놀라운데 실내에 하이퍼 스크린이 들어간다? 야, 이 부분도 무시하지 못하죠. 게다가 요거는 직접 타봐야 되지만, 자, 여러분들 시트를 보면 문을 열었을 때 이지 억세스 들어보셨죠? 근데 이 이지 억세스가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는 위아래, 그러니까 앞뒤로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랑 꼴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앞뒤뿐만이 아니라 위아래까지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트가, 아마 다들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나는 좀 높게 시트를 좀 올리고 싶은데 앞뒤로만 움직이면은 추후에 이걸 탔을 때 다시 시트 조정한다든지 메모리 시트로 다시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랑 꼴레오스는 앞뒤뿐만이 아니라 위아래까지 요 이지 억세스가 들어가서 한 번에 맞춰주는 거죠. 요건 솔직히 좀 놀라웠어요.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했을 때 편할 만한 옵션들을 좀 신경 써서 많이 넣어줬다라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자, 우리가 아까 2열에 탔을 때 시트가 많이 푹신푹신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1열도 많지 않아요. 1열도 기존의 QM6는 좀 딱딱하고 그래서 쿠션감이 좀 모자랐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그랑 꼴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 QM6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이런 소재들 역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소재도 지금 여기 보면요, 패브릭이에요. 패브릭인데 요 패브릭이지만 패브릭에도 등급이 있거든요.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막 엄청 럭셔리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딱 만져봤을 때나 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고급스럽게 되어 있다라는 것들이 느껴지고요. 이런 식으로 보면 LED 등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원래 예전에는 LED 등이 막 아니거나 이랬는데 LED 등이랑 요 지금 룩밀러 역시도 프레임리스 타입으로 심플한 게 들어간 거죠. 하이퍼 스크린 보면요, 오픈 알링크 아시죠? 제가 이 오픈 알링크 르노에서 지금 야심작에 준비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오픈 알링크가 처음으로 완벽하게 적용된 게 바로 이 그랑 꼴레오스입니다. 지금 이 하이퍼 스크린을 단순히 그냥 하이퍼 스크린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양한 정보와 유튜브, 뭐 치지직, 지직칙칙칙 뭐 이런 거, 네이버 같은, 그러니까 하나의 태블릿이 2개 이상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픈 알링크로 통해서 뭐 진짜
네이버 웹툰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이게 이런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어요. 보통 이런 조석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을 때 활용도가 낮아가지고 있으나 마나한 경우 분명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고요. 그리고 요게 유튜브를 보다가 끊기거나 이러면은 막 약간 좀 막 그 해상도 떨어지거나 막 이러거든요. 근데 하이퍼 스크린이기 때문에 그런 해상도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거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하이퍼 스크린이라는 거는 그 벤치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정확한 용어는 이 하이퍼 스크린이 아닙니다. 그냥 이 하이퍼 스크린 같은 이 세 개 디스플레이가 중간 계기판 그리고 조수석까지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수석에 아마 타는 분이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다양한 걸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차에도 이 조수석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활용도가 되게 낮아요. 왜냐면은 막상 쓰려고 해도 적용되는 것도 거의 없고 있으나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얘는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이 안전벨트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알핀을 상징하는 이 블루 컬러가 요 군데군데 요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이 차는 프랑스 차잖아요, 르노가. 그래서 프랑스 국기를 상징하는 이런 스티치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 요 시트도 약간 올록볼록하게 약간 세미 버켓처럼 허리를 잡아주는 시트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요소도 스웨이드 소재로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진짜 커요. 제가 요즘에 항상 얘기하는 게 시트 포지션을 이렇게 맞추게 되면요, 계기판을 많이 안 봐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커다란 유리에 비치는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속도, 길 안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정보, 그리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안내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봤을 때는 굳이 계기판을 보지 않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해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드라이브나 드라이브 모드도 이렇게 보면 에코, 컴포트, 스포츠, AI 모드, 그리고 스노우 모드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재미난 게 사운드나 모션이 바뀌어요. 요거 그냥 색깔만 바뀌어가지고 막 달라지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르노 그랑 꼴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모션도 바뀌고 색상도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재미난 디테일 요소로 저는 들어간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드 바뀌는 거는 수입차, 그러니까 해외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모션 바뀌었을 때 소리나 색깔이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을 넣었는데 르노 그랑 꼴레오스도 그대로 적용한 것 같고요. 지금 센터 콘솔이 많이 위로 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좀 수납 공간이 좀 손해보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수납 공간이 밑에 또 있어요. 이 밑에 지금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이 밑을 통해서 수납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컵홀더 2개, 여기도 센터 콘솔의 수납함이 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까지, 이런 것까지 신경 썼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마 이런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있지만 막상 사용하려고 그러면 이 햇빛이 비치는 각도 때문에 막 눈부신다든지 잘 안 보인다든지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랑 꼴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 자체도 그냥 이렇게 딱 정면으로 직각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살짝 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비쳤을 때 직각으로 비춰가지고 이 실내 탑승하는 탑승자에게 눈부시는 혹은